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경제학의 맥을 콕콕 짚어주는 짱 박사입니다. 오늘은 경제 성장의 비밀을 파헤치는 열쇠, 바로 이 솔로우 모형을 저와 함께 완벽하게 정복해 보겠습니다. 사실 경제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죠.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또 어떤 나라는 가난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을 제시하는 모형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솔로우 모형입니다.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순서대로 솔로 모형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하나씩 차근차근 완성해 나갈 겁니다. 이게 거시경제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파트거든요. 하지만 저랑 같이 하면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요.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솔로우 모형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형이 대체 어떤 가정 위에서 세워졌는지 그 기본부터 아주 가볍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모든 경제 활동의 출발점, 바로 생산 함수입니다. 한 나라의 총생산량, 그러니까 GDP를 나타내는 이 대문자 Y는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네, 바로 자본 K, 공장이나 기계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노동 L, 바로 우리들의 노동력입니다. 이 두 가지를 투입해서 생산이 결정된다는 아주 간단하고 또 직관적인 식이에요. 그런데 나라마다 인구도 다르고 경제 규모도 제각각이잖아요. 그래서 총량으로 비교하면 분석이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아주 스마트한 방법을 쓸 건데 모든 변수를 노동자 1인당 기준으로 싹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Y, K를 전부 노동 L로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소문자 Y는 1인당 생산, 소문자 K는 1인당 자본이 됩니다. 앞으로는요, 이 1인당이라는 개념이 우리 분석의 핵심 열쇠가 될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모형의 엔진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결국 1인당 자본 K가 늘어나서 1인당 생산 Y가 증가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이 1인당 자본 K가 대체 어떻게 변하는 건지 그 원리를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식을 한번 보세요. 1인당 투자 I는요, 저축률 S랑 1인당 생산 Y를 곱한 값하고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1인당 Y만큼 벌어서 그중 S 비율만큼 저축을 하고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저축이 고스란히 투자로 이어진 데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아까 Y는 FK랑 같다고 했으니까 결국 투자는 SFK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1인당 자본 K가 늘어나면 당연히 생산도 늘고 그에 따라서 투자, SFK도 늘어나겠죠? 이걸 그래프로 그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로축은 1인당 자본 K, 세로축은 투자. 그럼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직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자본의 한계 생산 체감이라는 법칙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자본이 조금만 늘어도 생산이 확 늘지만 자본이 어느 정도 쌓인 뒤에는 똑같이 자본을 투입해도 생산이 예전만큼 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위로 볼록하면서 증가하는 폭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곡선 형태를 띠게 됩니다. 좋습니다. 투자를 하면 자본이 계속 늘어나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럼 이 경제는 그냥 무한정 성장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 즉 투자가 있다면 반대로 자본을 감소시키는 요인도 있겠죠? 이 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인당 자본을 깔아먹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째는 인구 증가율 N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똑같은 자본을 더 많은 사람이 나눴어야 하니까 1인당 자본은 줄어들겠죠. 둘째는 자본 감가상각률 델타 D입니다. 기계는 쓰면 낡고 고장 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두 가지 효과를 상쇄시키고 현재의 1인당 자본 K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량이 바로 N 플러스 DK입니다. 이걸 필요 투자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그렸던 실제 투자 곡선, 즉 위로 볼록한 F of K랑 자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 즉 원점에서 뻗어나가는 직선 N 플러스 델타 K를 한 그래프에 같이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두 선이 딱 하고 만나는 지점이 생기겠죠? 그 지점이 바로 K스타라고 표시하는 정상 상태, 영어로는 스테디 스테이트입니다. 이 지점에서는요, 새로 추가되는 투자량이랑 자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투자량이 정확히 같아져서 1인당 자본량이 더 이상 늘지도 줄지도 않는 아주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경제의 장기적인 균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은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별표 3개 치세요. 만약에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을 더 많이 하기로 했어요. 즉, 저축률 S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SFK 곡선 자체가 위로 쭉 올라가겠죠. 그러면 필요투자 직선이랑 만나는 점이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더 높은 수준의 1인당 자본 K스타와 1인당 소득 Y스타를 갖는 새로운 정상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와, 저축이 이렇게 중요하네요. 자, 저축을 많이 하면 더 부유한 정상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축을 무작정 많이 하는 게 과연 최선일까요? 우리가 돈을 버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잘 쓰고 잘 살기 위해서, 즉 소비를 위해서잖아요. 수많은 정상 상태 중에서 과연 어떤 상태가 우리 국민들의 소비를 가장 극대화시켜줄까요? 그 정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자, 핵심 조건은 바로 이겁니다. MPK가 N 플러스 델타와 같아지는 상태. 이게 바로 소비를 극대화하는 황금률 조건이에요. 좀 쉽게 풀어볼까요? MPK는 자본을 한 단위 더 늘렸을 때 추가로 얻게 되는 생산량, 일종의 수익 개념이에요. 반면에 N 플러스 델타는 인구 증가와 감가상각 때문에 자본 한 단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자본을 늘려서 얻는 수익, 즉 MPK가 비용보다 크다면 당연히 저축을 더해서 자본을 늘리는 게 이득이겠죠. 반면에 수익이 비용보다 작다면요? 차라리 저축을 줄이고 지금 당장 소비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면 소비가 언제가 제일 커질까요? 바로 그 수익과 비용이 정확히 같아지는 지점입니다. 더 저축해도 덜 저축해도 지금보다 소비가 늘지 않는 완벽한 최적의 상태.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한계 수입은 한계 비용과 같다는 원리와 정확히 똑같죠? 자,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모형에 따르면요. 저축률을 아무리 높여봤자 결국 세운 정상 상태에 도달하면 성장은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1인당 소득의 수준만 높아질 뿐이지 장기적인 성장률 자체는 0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의 선진국들은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솔로는 여기에다가 기술을 의미하는 A라는 새로운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이 문제를 아주 멋지게 해결합니다. 여기 보시면 기술 A가 노동 L과 곱해져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술이 발전할수록 노동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예요. 노동자 한 명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이 모형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제 필요 투자도 달라집니다. 기존의 인구 증가 N과 감가상각 델타에 더해서 기술 진보율 G까지 고려해줘야 해요. 왜냐하면 발전하는 기술 수준에 발맞춰서 자본을 더 투자해야 효율적인 노동력을 뒷받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필요투자 직선의 기울기가 N 플러스 델타에서 N 플러스 G 플러스 델타로 더 가팔라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솔로 모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통찰입니다. 저축률을 높이거나 인구 증가율을 낮추는 것은 1인당 소득의 수준에만 영향을 줄 뿐이에요. 하지만 한 나라 경제가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즉 1인당 소득 성장률을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직 기술 진보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결론이죠?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머리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 흐름만 잘 이해하면 솔로 모형은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이 4가지 문장은 그냥 통째로 외우셔도 좋습니다. 솔로 모형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나와도요, 이 4가지 핵심 포인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시험장에서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어줄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경제학 공부, 특히 이렇게 복잡한 모형들을 다루다 보면요, 때로는 어렵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복잡해 보이는 그림도 하나씩 차근차근 정복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합격선에 성큼 다가선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혹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나 이건 왜 이렇지? 하고 더 깊이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시면 됩니다. 이미 수많은 수험생들의 질문과 답변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 있고요. 또 아주 유능하고 정말 친절하신 저희 조교님들과 저 짱박사가 여러분의 질문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솔로우 모형이라는 큰 산을 하나 넘었으니까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칭찬 한번 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경제학 이야기로 여러분의 합격을 돕기 위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